제 2장 이제 나머지 직업병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 잘 숙지하면서 이번 시간 잘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고시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직업병,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병을 가지고 특이사항이라든가 증상, 그리고 정의를 잘 숙지하시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업성 난청입니다. 직업성 난청. 자, 난청은 뭐죠?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에 의한 직업병이 바로 직업성 난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인 같은 경우는요,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세포, 청신경의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로 청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난청, 듣는 게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두통이 있기 전에 이명, 뭔가 귀에서 윙 걸리는 이명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 통증이라든가 두통, 현기증, 초조함,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직업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문제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 중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냐를 고민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 대상은 바로 조선 작업, 우리 배 만드는 곳, 배 만드는 곳은 판금이라든가 이 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쇠 덩어리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이런 아주 소음이 많겠죠. 그래서 조선소, 조선 작업, 그리고 중기계 공업장이죠. 중기계, 중장비 기계 있는 곳, 그리고 차감 작업은 드드드드 드릴 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그 도로 수리한다고 이렇게 깨면서 드릴 작업 있죠. 드드드 그게 차감 작업입니다. 차감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감 작업과 판금 작업, 이런 철을 두드리거나 철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부분 또는 연마 작업. 연마는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잉거리면서 계속 연마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 이런 작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직업성 난청이다.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또는 사무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직업성 난청이 걸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직업병 중에 하나인 소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자, 그러면 소음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청력 손실이 되고요. 수면 방해도 되겠고요. 정신피로 가중되겠고 뒤에 보면 노이로제, 고혈압, 심장 박동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노이로제라는 단어는 예전에 우리가 뭐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쓰고 있었죠. 평소에도. 그래서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소리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내가 노이로제에 걸렸어 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소음에 관한 것을 비유한 모습이죠. 그래서 노이로제 그리고 치료를 보시면 자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직업성 난청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죠. 어차피 내가 조선 작업하는데 내가 그 근무지에서 이 주변에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직업성 난청이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산업간호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작업 시에 반드시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마개입니다. 귀가 멀어질 수 있으니 소음을 차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귀에다가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귀마개 또는 귀 덮개 착용하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노이로제, 이명, 첫 증상이 이명이다. 귀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예방법은 귀마개다. 이런 일을 하는 작업장은 판금 작업장이다. 또는 조선 작업장, 중장비 기계, 차감 드릴, 판금, 연마 작업. 그래서 대부분 아주 시끄러운 공간에서 직업성 난청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두 번째 진동에 대한 작업이 있겠습니다. 진동. 자, 진동. 드드드드. 계속 진동이 오는 거죠. 손에 진동이 오는 겁니다. 진동. 근데 이 진동은 따뜻한 곳에 있는 것보다 차가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차가운, 추위와 관련된 차가운 환경, 추위 환경에서 진동 작업을 했을 때 더 많이 걸린다 해서
진동 주의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노 증후군 진동에 의한 직업병을 우리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손가락이 진동과 추위에 의해서 창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증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과 관련된 근육 관절 장애, 그리고 통증이 있겠고요. 관절염, 퇴행성 증상, 이 손을 꽉 쥐고 피는 악력이 감소하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상 직업을 볼게요. 자, 추위에 노출된 작업자겠죠. 추위에 노출되거나 타이피스트, 건반 악기 연주자. 타이피스트는 이렇게 타자 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반 악기 계속 연주를 하는데 이게 추위하고도 관련이 있고 계속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교통기관 승무원, 그리고 분쇄기공, 그리고 발전기 및 전동기 취급자. 전동기는 어때요? 진동이 느껴지죠.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동기, 발전기, 그리고 대형 드릴, 그리고 차감기 사용 근로자. 앞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차감기. 내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 내 손에 계속 진동이 느껴지는 근로자에게 걸릴 수 있는 레이노 증후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라고 하기는 예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장갑을 껴주거나 양말을 착용해주면 이렇게 추위에도 노출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진동을 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동 장갑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추위와 진동이 합쳐지기도 했고 진동에 많이 노출되면 생기는 직업병이 레이노다. 드릴 작업, 관절 장애 온다. 그리고 말초 혈관 장애를 동반한다. 그래서 레이노 진동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는 직업은 타이피스트, 건반악기 반주자, 발전기, 전동기 취급자, 드릴, 차감기 사용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유해광선이 있습니다. 유해광선. 자, 유해광선 중에 자외선 있겠고요. 가시광선 있겠고요. 적외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의 특징, 적외선의 특징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외선은 소독작용이 가능하고 비타민 D 형성, 피부에 색소가 침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향은 피부의 홍반, 색소 침착, 부종, 수포, 피부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 백내장. 그리고 대책으로는 허용 기준을 지켜준다. 예, 당연한 얘기죠. 자외선에. 그리고 보호구 착용을 하고요. 보호 안경, 차광 안경, 보호 의복, 보호용 크림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에 관련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부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명암과 채색을 구별하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서 자, 가시광선은 시력 저하 피로, 안정 피로, 안구 진탕증, 시력 장애라든가 그리고 망막 변성, 수명, 그리고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의 대책으로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해줘라. 그래서 조도라고 표현하죠. 조도. 조도를 낮춘다. 그러면 조금 더 어두컴컴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명 환경을 유지해주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 열선 지구 기온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주고 혈관 확장, 피부 홍반, 피부의 습진, 그리고 후국성 백내장, 열사병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대처는 방열판, 방열장치, 방열복, 방열면, 보호 안경. 그래서 열이 나는 거죠. 열선이라고 따뜻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외선은 열과 관련된 장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다. 그의 허용치를 지키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경 같은 것 또는 보호용 의복, 피부와 관련돼 있으니 가시광선은 적절한 조명 환경, 낮은 조도에서 일어나는 안구 진탕증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낮은 조도의 환경을 쓰지 말고 정확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조도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적외선
열선이라고 표현하고 열을 내는 상승, 피부의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방열 장치를 방열복, 방열면, 보호 안경을 착용해서 적외선의 방지를 유해광선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열손상입니다. 열손상. 열손상의 증상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열손상은 산업간호에서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응급간호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응급간호에서 취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열손상. 자, 열경련 1번, 열피로 2번, 일사병 3번, 열사병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경련은 심한 바람, 땀 많이 흘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소금, 염분을 소실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로 보시면 소금을 주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면 그 부부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쉬어야 되겠죠. 쉬는 것이 또 간호이기도 합니다. 자, 열피로는 마찬가지로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서 쇼크까지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열피로 또는 열허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쇼크 증상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 일사병과 열사병은 잘 보시면 일사병은 더 낮은 단계, 열사병은 아주 높은 단계의 문제, 사망까지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자, 일사병은 직사광선에 너무 노출돼서 어지럽거나 이렇게 현기증이 오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상으로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는 꼭 끼는 의복은 느슨하게 벗겨주고요.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주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사망을 초래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 하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가장 위험한 열손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 기능이 장애가 오기 때문에 안에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되면서 안에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진 거라서 땀 분비가 안 나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도 계속 이 대사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땀을 분비시켜서 열을 떨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열사병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중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호는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체온 하강. 그래서 피부를 차게 해서 빨리 열을 떨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음물 찜질이라든가 얼음물 목욕을 꼭 해야 되고, 찬 식염수로 관장까지 해서 안에 있는 열을 바깥에서 떨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도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약간 높여준 상태에서 이 모든 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열 손상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자, 다음. 자, 이상기압에 의해서 건강장애가 오는 케이스. 이상기압입니다. 이상기압. 기압이죠. 기압. 환경에 관련된 기압이죠. 자, 2019년도에 나왔었고요. 자만병입니다. 자만병. 자만병의 키워드는 터널공사 해녀 되겠습니다. 터널공사 해녀. 터널공사 해녀. 그럼 뭘까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누가 있어요? 스킨스쿠버죠. 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부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생기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고기압에서 급속도로 감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뭐냐면 이미 내 신체가, 잠수부가 저기 아래 가서 고기압을 만나가지고 이미 고기압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급속하게 기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압이 고기압 갔다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감압 차이,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바로 자만병입니다. 감압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보면, 그러면 압력을 많이 받는 고기압, 압력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가교 터널공사, 그리고 해녀, 잠수부,
이런 분들이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가교공사 같은 경우는 터널 가교는 아무래도 보시면 자, 터널 공사 이렇게 좌우에 터널 공사를 한다 그러면요. 땅이든 지표든 산이든 물이든 해저 터널이든 옆으로 이게 지면이 다 있어요. 근데 이곳에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부들이 일을 하겠죠. 근데 이 환경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다르다. 이게 일반 길이 아니고 이미 이 좌우에 있는 이 물체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압력이 쏟아집니다. 원래 있던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 압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신체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미 고기압, 고압력이 계속 주기 때문에 이게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터널 공사라든가 가교 공사가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압력이 세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그 압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터널 공사 잠수부에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증상이 있겠죠. 증상. 동통성 관절장애, 근육통, 그리고 무균성 뼈의 괴사, 그리고 흉통, 호흡곤란, 발진, 마비, 지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예방이 다 있어요. 보시면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되고요. 단 어떻게 해줘야 되냐? 천천히 감압하면서 해라. 너무 빨리 올라와서 걸리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기압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천천히 기압을 낮춰줬을 때 감압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압병 단계로 오면 1기압 감압 시 20분씩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산소를 계속 이렇게 주면 감압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볍게 운동하고요. 감압 후에는 수면 금지, 그리고 비만자, 고령자 등 이런 사람들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고지방 음식과 음주를 금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전을 본다 그러면요. 감압의 병태 생리를 볼게요. 압력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이버가 하강을 하죠. 하강을 합니다. 자, 근데 신체 내부의 압력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요. 산소는 들어오고 질소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호흡을 하면 산소는 마시고 이미 들어왔던 질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고압 상태에서는 좀 달라져요. 질소 농도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전을 볼게요. 자, 기체 용해도와 잠수병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녹아있는 질소 분자가 연두색이고요.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 분자가 파란색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8대2 산소를 호흡을 했을 때 8대2의 기준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럼 이때 산소는 마시고 질소는 다 내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산소통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80%의 질소와 20%의 산소로 맞춰놔 있어요. 그 탱크를 들고 잠수부가 잠수를 합니다. 5기압까지 2기압에서. 그러면 기압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점점점 내려가요. 내려갈 땐 괜찮아요. 자, 내려갈 때는 괜찮습니다. 자, 내려가고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발생돼요? 보시면 1기압 때 가다가 자, 5기압까지 가요. 그러면 실제로 질소가 다 나가야 되는데 이 압력이 아래 내려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질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혈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질소가. 그래서 질소가 많이 머물어져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질소가 뭐 6개 요 정도밖에 없다가 이제 5기압 5배까지 늘어나니까 질소가 엄청 많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까진 괜찮아요. 질소가. 근데 이게 5기압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1기압을 가게 되면 천천히 가면 이게 질소가 서서히 빠져요. 천천히 올라가면. 근데 너무 잠수부가 확 수면 위로 기압을 달리 5배의 기압차로 확 감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질소가 못 나가고 지네들끼리 뭉쳐버립니다. 천천히. 야, 길이 막혔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가 돼요? 기포가 돼요. 그래서 색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혈관 속에 공기방울을 형성해서 그게 어디에 가서 막히거나 이런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보글보글보글 안에서 거리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천천히 잠수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질소가 서서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 자체도 천천히 감압한다. 압력을 낮춰준다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그 감압기라고 하는 거는 감압 챔버입니다. 휴대용도 있고 이렇게 큰 기구가 있는데 이거 저희 우리 그 해양 경찰들이 또 다 비치가 돼 있긴 하죠. 근데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수부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감압기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잠수부들이 막 빨리 올라왔더라도 여기 안에서 감압기를 통해서 질소를 서서히 체외로 빼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회 잠수 2에서 5시간 정도 치료한다고 돼 있어서 감압기 장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압, 여기도 기압에 관련된 거 볼게요. 그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고압 환경과 올라오면서 저압 환경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직업병이었죠. 자, 이는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 고산병입니다. 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고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노고단처럼 이렇게 높은 산에 딱 올라가면 숨이 막혀요. 뭐 젊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산소가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고도가 높으면. 자,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과격한 신체 활동을 했을 때 고산병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근육통, 신경장애, 중이염, 관절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산, 고도,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직업이 무엇이 있느냐? 대상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 승무원, 고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걸리게 돼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높은 고도에 의해서 저산소증이 초래하는 질환이다. 비행기 조종하거나 산악 등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겠습니다. 다음은 분진에 의한 것입니다. 분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지 같은 것이죠. 먼지. 근데 그 안에 성분이 유해한 성분이 많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폐증, 일반적인 분진에 의해 야기되는 폐질환을 총칭합니다. 자, 침폐증. 침폐 안에 규폐, 성면폐가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보면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한 세포외염증과 섬유화를 나타내는 것. 섬유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폐섬유화를 초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폐섬유화였죠. 그래서 폐가 잠고 굳어가는 증상.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겠죠.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객담, 배출 곤란하고요. 가슴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규폐증이 있습니다. 규폐는 정의, 유리규산의 분진이 또 규사를 포함한 먼지가 폐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규산, 분진. 그래서 규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규폐증이다. 자, 대상 직종 보면요. 모래, 화강암, 석탄, 주물공장, 도공, 도예가들이죠. 이렇게 도공, 돌 같은 거 깨가지고 뭐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모래를 이용한 세공업 이런 분들이 규폐증에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래, 만성기침, 호흡곤란, 흉통, 만성 섬유 증식성 변화, 폐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면폐증. 정의가 있겠습니다. 성면폐증. 성면을 흡입하겠죠. 그래서 성면을 흡입해서 생기는 침폐증의 일종입니다. 얘는 성면에 노출된 후 수십 년 후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원료가 바로 성면입니다. 그래서 성면폐증은 우리가 성면으로 뭘 만들었다 뉴스의 기사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시죠. 성면폐증, 폐암 발생할 수 있다. 침폐. 해서 그러면 이게 먼지면서 분진 먼지가루라 보면 이 작업장에서 계속 채석장에서 뭔가 먼지에 의해서 내가 호흡기로 들어온다고 보면 침폐증은 예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방진 마스크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방진 마스크를 낸다 그러면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로서 침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간호로 옳은 것은 이러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호구 쪽에는 방진 마스크, 진폐 방진이다. 그래서 방진 마스크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금속에 의한 건강 문제입니다. 중금속에 대한 이 파트는 환경보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금속은 일반인이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겠죠. 누가 됐겠어요? 폐수에 의해서 오염 폐수가 들어갔을 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쇄소라든가 내가 만질 수밖에 없는 중금속에 관련된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납입니다. 납을 취급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생길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자, 납은 연이라고도 합니다. 연. 자,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에 국가고시에 나왔으면서요. 자, 납이 함유된 페인트, 그리고 인쇄소, 또 용접, 그리고 축전지, 인쇄소, 그리고 페인트, 그래서 납축전지, 인쇄소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주로 특징을 보면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그리고 피부로도 흡수가 된다. 중금속은 흡착이 잘 돼서요. 다양한 경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설이 되지 않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또는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세대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금속이죠. 그래서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조용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지마비, 심장장애, 특히 조혈장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조혈장애, 빈혈, 이게 그리고 또 무월경, 정자 감소 이런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심하면 신경근 근육장애, 중추신경장애, 그리고 유산, 정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쉽게 배출되지 않고요. 뼈와 뇌까지 침투하여 태반을 통과하니까 선천적 질환, 그러니까 학습장애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중금속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방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있고요. 방진 마스크, 호흡기로도 들어오니까 마스크 착용하고요. 정기 검진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납을 봤었고요. 자, 그리고 납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워드 한번 보고 갈게요. 인쇄소 근무자, 조혈장애, 빈혈 오고요. 무월경 오고요. 이제 소변에서 프로토풀피린 요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게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에 환경보건과도 많이 겹치는 대표적인 중금속 수은입니다. 수은. 자, 수은은 일본에서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 대표적인 미나마타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육의 진전. 2024년도까지 국가고시에 나왔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구내염이 발생합니다. 수은에 구내염,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그리고 중추신경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패류 중에 많이 존재합니다. 자, 수은은 이 미나마타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쪽에서 공장 폐수가 하천에 흘러내려서 그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그 수은을 먹고 수은 중독이 된 상태에서 먹었겠죠. 그 물고기들을.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어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물고기를 계속 먹다가 걸린 질환이에요. 그래서 미나마타 많은 사상사를 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흡수되기도 하고 신경계에 축적이 되고 초기 증상은 두통, 현기증, 불면이 오지만 결국 중증이 되면 보행착오, 잘 걷지 못하고 수면 부족, 단백뇨, 특히 사망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에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던 중금속 오염으로 단체 오염이었죠. 그래서 미나마타병, 그래서 그 나라의 미나마타의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마타병은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그래서 수은 중독에 관련된 미나마타가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으로 또 카드뮴이 있습니다. 카드뮴 역시 일본에서 나타났던
큰 질환이고요. 실제 이것도 역시나 아연을 제조하던 쪽에서 카드뮴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아연을 조련하던 공장에서 폐수가 카드뮴이 나왔는데 그 카드뮴을 처리를 안 하고 공장 폐수로 흘려보내면서 농작물에 의해서 다 전염이라고 해야 되나? 중독이 다 된 사례죠. 근데 이거는 이타이타이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타이타이. 이건 역시나 골연화증,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키고요. 실제로 칼슘의 재흡수를 칼슘 몸에서 체내에서 칼슘 재흡수를 방해하면서 결국은 골다공증, 보행곤란. 그래서 40대, 50대들의 중년 여성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30명, 40명. 그리고 그 이에 2대 이제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 낳은 세대들까지 이게 번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40대 중년 여성들이 갑자기 골 생성, 즉 골다공증이 너무 과하게 골연화증이 와서 살짝만 걸어가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실제 골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아파. 걷기만 해도 너무 아팠다 해서 아프다라는 일본어를 붙여서 이타이 병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근데 카드뮴이 상당히 필요한 중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을 재흡수를 못하게 해요. 우리 몸에서 칼슘 재흡수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 골 단면이 전부 다 구멍이 뽕뽕 뚫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전신마다 일어나는 보행곤란, 아주 광산의 폐수 함유로 인한 환경보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진의 증기 형태로도 호흡기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중금속은 흡입하거나 인체에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오죠. 흡착이 좋아서. 그래서 피부로도 오고 호흡기로도 오고. 이게 직접 만져도 중독이 되지만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먹어도 축적이 돼서 결국 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유해 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흉통 어지러움, 보행장애, 골연화증, 단백뇨, 빈혈 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는 폐부종을 동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타이 너무 아프다 라는 단어의 이타이타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 크롬 보겠습니다. 크롬. 자, 크롬은 특이적으로 비중격 천공, 즉 코죠. 예, 코. 그게 천공이 돼서 코가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제. 부식을 방지하는 거는 뭐 방부제처럼 이렇게 부식 방지제를 생산하는 곳에서 크롬을 잘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남자의 폐암 비율보다 9배가 높고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는 30배가 높습니다.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래서 실제로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적으로 비중격 천공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 비중격 천공, 기관지암, 폐암, 유발,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만약 위 중금속은 무엇인지 또는 이 유해 물질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했을 때 위 물질에 중독되었을 때 신장 장애 또는 비중격 천공을 일으키고 주로 부식 방지제에서 일하는 제조하는 종사자들이 걸릴 수 있는 물질로 옳은 것은 그러면 그 중금속을 크롬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은 비중격 천공. 자, 그리고 국가고시에 VDT 증후군,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직업 관련성 질환입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걸릴 수 있다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 국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VDT 증후군. 자, VDT는 약어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래서 비디오 뭐예요? 보는 거죠. 시청각 자료. 그래서 영상 디스플레이 하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볼 수 있는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맨날 컴퓨터를 본다든가 어떤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면을 계속 봐야 되는 직업들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볼게요. 자,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후군이다.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 오래 보면 어때요? 자, 눈, 충혈,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그리고 어깨랑 아프죠? 경경환 장애, 그리고 노이로제,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신경장애,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관리 대책으로는 적절한 조명과 환경.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거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잠자기 전에 오래 보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명, 환경, 그리고 자세, 휴식, 그리고 화면과 눈의 거리를 몇 cm? 30cm 정도 유지해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DT 증후군은 국가고시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직업 가진 A씨가 경경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근골격계 이상을 초래하는 직업병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VDT 증후군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관련성 질환 두 번째. 자, 2018년도에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경경환 증후군. 자, 견갑골이라고 하죠. 어깨 근육들이 계속 상지 어깨 근육이 계속 저리거나 아프고 지각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쪽이죠. 위쪽 상지에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인은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장시간 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부, 특히 어깨, 팔, 손, 저림. 어깨, 팔, 손가락 부위가 저리고요. 자, 지각 이상, 피로, 두통, 수면, 정서불안까지 옵니다. 자, 대상자는 주로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이 뭘까요? 키펀처, 그리고 타이피스트, 슈퍼마켓 계산원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계산원. 자,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고요.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되고, 작업 자세의 적정화, 기계의 개량,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의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경경환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키워드는 슈퍼마켓 계산하는 분, 어깨, 팔, 통증, 저림. 그래서 같은 자세로 상지를 계속 반복해서 썼을 때 나타나는 직업병은 무엇입니까? 경경환 증후군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안구진탕증 또는 안진이라고 합니다. 안진 단어를 안진. 자, 그래서 안구진탕증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눈이 왔다 갔다. 내 의사가 상관없이 눈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안구진탕증, 안진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보시면 조도죠. 눈의 초점을 정확히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 뇌손상, 그리고 낮은 조도에서 장시간 작업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구진탕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초점을 정확히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증상 중에 하나는 눈이 좌우가 계속 나도 모르게 떨리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떨리거나 빙글빙글 도는 증상. 그래서 이게 안구진탕증이다. 그래서 낮은 조도 근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으로 옳은 것은 그럼 안구진탕증 또는 안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자, 조선소, 황금, 연마, 청각, 이명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 소음성, 난청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진동 관련된 거, 레이노, 증후군, 드릴 이런 것들 작업, 그리고 잠수, 교량, 터널 공사하는 분들 나타나는 거, 자만병이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갈 때 급격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질소에 의해서 기포가 혈관 내에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분진, 연탄, 유리 제조. 자, 유리도 가루가 많습니다. 특히 분진
유진이 가루겠죠. 연탄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나타나는 것 진폐증. 진폐증 토탈적인 거죠. 진폐는. 그래서 거기에 안에 보면 상면폐, 규속.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진폐로 외우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폐증과 선면증이 있지만 자 그리고 조혈장애, 빈혈, 조혈장애, 인쇄소, 축전지, 납이겠죠. 건전지, 축전지. 그래서 이게 답은 납입니다. 납 중독에 관련된 것이다. 자 수은 중독 나왔네요.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다. 그러면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 자 카드뮴입니다. 골연화증, 칼슘 흡수장애. 카드뮴은 아니죠. 죄송해요. 카드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골연화증과 칼슘 흡수 장애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이타이타병입니다. 자, 어깨 걸림과 컴퓨터 많이 쓰는 분들 VDT 증후군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용제 종류별 건강 문제입니다. 유기용제는 보시면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기용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기용제 같은 경우는 특히 벤젠이 있습니다. 벤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혈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해제 중에 벤젠은 조혈 기능 장애를 나타내며 빈혈을 초래하고 백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쯤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내장 볼게요. 자, 백내장은 용접공, 야금공, 유리공업하는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백내장이 나올까요? 눈과 관련되겠죠. 시력과 관련된 건데 사실 그 유리공업 쪽에는요. 유리를 자를 때 나타나는 그 빛들이 있습니다. 용접할 때도 빛이 많이 빠지죠. 이런 빛에 의해서 시력이 저하되면서 백내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